밤마다 고요한 골목에 울리는 북소리, 그리고 외치는 소리, 죄인을 끌어오라. 조선시대 죄를 지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형조.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법을 다루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라는 이름으로 생사를 갈랐던 존재. 누군가는 그들을 조선의 저승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사법을 관장하던 형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형조의 관리들과 그들이 남긴 기묘한 일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에는 6개의 핵심 행정부서 6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든 조가 있었으니 바로 형조입니다. 형조는 말 그대로 형벌을 맡은 부서. 모든 재판, 처벌, 사형 집행, 신문, 포도청의 통제, 그리고 때로는 왕의 명에 따른 밀명 수행까지 했던 무시무시한 관청입니다. 형조 아래엔 형조판서, 참판, 참회, 정랑, 좌랑 등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고 실질적인 신문과 고문, 처벌을 맡았던 형조관원들은 민간에서는 핏빛 붓을 든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조의 명을 받은 관리가 마패를 들고 길거리를 지날 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형조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신문과 고문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고문 도구인 곤장, 작형, 낙형, 형틀, 도형 등은 모두 형조의 관원들이 사용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형조 고문의 절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죄를 자백할 기회를 준 후 그 고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가벼운 고문으로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 강도를 높인다. 실제로 형조의 고문은 죽이지는 않되 죽음 직전까지라는 원칙이 있었기에 피의자들은 형조에서 나오면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중종 때 기록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형조에 한번 불려가면 뼈가 남지 않게 된다. 피를 토하며 나온 자가 밤마다 귀신이 되어 형조를 맴돈다 하였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형조 근처는 밤마다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속설이 생겼습니다. 숙종 14년 형조에서 한 죄인이 신문을 받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인물은 양반가 출신으로 모반죄로 체포되었지만 끝내 자백하지 않았던 자였죠. 그의 죽음은 수상했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형조 건물의 고문실 쪽에서 붉은 등불이 저절로 켜졌고 이틀 간격으로 형조 관원들이 고열과 환청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급기야 형조 고위 관리 하나가 광기에 시달리다 자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실록에 기록된 표현은 이렇습니다. 형조 정랑 아무개, 악몽과 환청으로 밤마다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사건은 귀신의 장난으로 축소되었지만 민간에서는 형조의 원혼이 깃들었다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고 수십 년간 그 고문실은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조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형조는 죄인을 취조하고 처형하는 기관이었지만 때로는 왕의 밀명을 수행하는 은밀한 조직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세조, 연산군, 선조 시대에는 왕의 비밀스러운 제거 명령이 형조를 통해 집행되었고 그 과정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형조 관리가 밤중에 암행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고 사라졌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밤 삼경, 흑의의 자가 마패를 들고 종로를 지나며 말없이 사람을 끌고 사라졌다. 심지어 민간에서는 형조 관원들이 검은 갓과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저승사자처럼 나타난다고 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형조관원이 잡아간다는 말이 공포의 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형조는 분명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 칼날이 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형조에서 시작된 수많은 재판은 때로는 정당했고 때로는 권력 투쟁의 도구였으며 그 희생자는 백성일 때도 대신일 때도 왕족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에서 법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공정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조의 판결 하나로 한 집안이 몰락하거나 한 성이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민중들에게 형조는 법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 혹은 지옥의 문지기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 검찰청과 같은 제도는 어쩌면 조선의 형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조의 이면엔 비명, 고통, 억울함, 그리고 원혼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형조가 있었던 서울 종로 근처 지금도 밤이면 억울하다는 속삭임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는 그날 밤 꿈에 형조의 붉은 등불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조선의 저승사자 형조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공포와 권력이 뒤엉킨 진짜 역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억울하게 사라진 자들의 한을 푸는 작은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